우리가 다음은 이제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 교과서 89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서 십자군 전쟁으로서 많은 유럽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도시의 성장,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도시의 발달은 상업의 발달, 무역의 발달과 조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발달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11세기 농업 생산력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농업의 결과 나오는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농산물로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즉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이 잉여 생산물, 남는 생산물을 우리가 이제 뭐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이거를 뭐 썩혀둘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우니까 굳이 이거를 막 버리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내다 파는 것.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다 팔거나 물물 교환을 하거나 그러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시장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 물건을 사고 파는 바로 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중심이 되는 장소인 시장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이 발달하고 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화폐의 사용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또한 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많은 상인들, 수공업자들이 이 시장에 모여들게 되고 이들이 이제 시장 주변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마을이 촌락이 형성이 되고 그 촌락들이 넓어지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리. 즉 이렇게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고 시장의 중심으로 상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상인과 수공업자들 또 물건을 사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 도시가 성장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무역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들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 연안에 특히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의 도시들, 뭐 베네치아, 밀라노와 같은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 이탈리아의 도시들과도 또 연결이 돼 있던 북부 독일에 있던 도시들이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상업의 발달, 무역의 발달들을 통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도시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길드라고 하는 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드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뭐 만화라던가 애니메이션 막 이런 데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길드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한 팀, 같은 종목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하나의 어떤 팀과 같은 걸 우리가 이제 길드라고 해요. 이 도시 안에도 바로 이 길드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데 도시에서의 상공업자들이 길드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동업조합을 조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즉 도시에서 같은 업종에 있는 상인들, 수공업자들이 하나의 조합, 길드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신발 만드는 수공업자들끼리 신발 만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길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옷 만드는 사람들끼리 또 하나의 길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 칼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길드를 만들고 이렇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팀, 하나의 길드를 조직을 하고 바로 이 길드를 중심으로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경제력을 높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면서 영주의 지배에 저항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전히 이제 장원이 있고 이 장원의 지배는 영주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시 역시 그 장원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시도 영주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은 훨씬 더 자유로운 활동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길드 조직을 바탕으로 영주의 지배에 저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획득하고 자치권, 이 도시는 영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다스리겠다. 도시에 사는 많은 상인이나 수공업자와 같은 시민들이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자치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드를 중심으로 뭉친 도시의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은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갖추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영주와 우리 한번 싸워보자라고 해서 영주의 지배에 저항을 하면서 영주의 지배로부터 차츰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 도시는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스스로 이제 의회를 결성을 해서 그들 스스로 행정권, 경제, 군사 여러 가지 권한들을 획득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즉 이 길드를 바탕으로 이제 자유와 자치권을 획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민 계층으로서 도시의 자유로운 시민 계층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길드 역시 이제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가 훨씬 더 자유롭고 자치권을 획득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도시가 쭉 성장을 하는 상황 속에서 장원 역시 계속해서 해체되고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장원이 붕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은 장원의 붕괴 역시 아무래도 상업의 발달, 도시의 발달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당시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화폐의 사용이 증가가 되게 되고 이제는 물건을 이제 바깥에서 사기 위해서 시장에서 한마디로 사기 위해서는 화폐, 돈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들 역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하다 보니까 농노들한테 계속해서 화폐를 요구하게 돼요. 원래 농노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영주, 직영지, 영주 땅에서 일주일에 한 2에서 4일 정도를 열심히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영주들은 이제 노동력이 아니라 돈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이제 노동력 필요 없어. 돈으로 줘, 돈으로 줘. 밖에서 물건 사려면 돈 필요하니까 돈으로 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노들은 당연히 이 화폐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되고 즉 화폐지대 화폐로서 이제 노동력 대신에 화폐로서 영주들에게 납부를 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농노들은 영주 땅에서 농사 지을 필요가 없게 되고 훨씬 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영주 땅에서 일할 그 2에서 4일 동안 다른 걸 하면 되니까요. 훨씬 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고 영주들 역시 굳이 얘네들을 장원에 가둬둘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농노들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면서 궁극적으로는 해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14세기 중엽 유럽 전체를 강타하면서 많은 인구를 앗아갔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을 하게 돼요. 이 온몸 전체가 이제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흑사병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흑사병이 유행을 하면서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듯이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다 보니까 유럽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영주들은 이제는 노동력이 부족을 하게 돼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주들 입장에서는 이 농노 하나하나, 농노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주들은 이 농노를 내 장원에, 내 땅에 붙잡아 놔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노들이 원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들은 농민들의 처우 생활이 계속해서 개선, 좋게 만들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농노들이 갈수록 자유로운 자영농민으로서 변화해 간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농노들이 이제 장원에서 벗어나서 해방, 자유로운 농민들이 되게 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장원은 농노가 없어지다 보니까 유지가 되기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원은 갈수록 해체, 붕괴되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러한 도시와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 89페이지 지식 플러스를 보면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어요. 보면은 도시 서유럽의 활기를 불어넣다라고 해서 도시는 원래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도시민은 점차 경제력, 상업의 발달, 무역의 발달로 경제력을 갖추어 가면서 영주와 전쟁을 치를 만큼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즉 경제력과 함께 무력을 갖추게 되면서 영주와 이제 맞먹을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영주와 다툼, 즉 영주에게 저항을 하면서 자유와 자치권을 획득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치권을 얻은 도시는 의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으며 이들은 도시를 운영하는 경비를 부담하는 대신 일단 돈이 있으니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거죠. 경비를 부담하는 대신 자유와 자치권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한편 농노가 도시로 도망쳐 1년 1일에 거주하면 영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농노들이 도시로 몰려들기도 했다. 해방된 농노들은 또는 아직 해방되지 않는 농노들도 이렇게 도시들로 많이 모였다. 하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 또한 이 도시가 얼마나 자유로운 곳이었냐를 또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도 되겠죠.